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확산을 하는 데에는 코로나19의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무증상 감염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확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NEJM에 미국의 아론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한 장기 요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 이 확진자의 거의 56%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었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코로나19의 무증상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56%에 해당되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대략 한 90% 정도는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증상 발현을 하게 되고 나머지 10% 정도만이 끝까지 무증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무증상은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 감염으로 가는 경우와 진단 당시에는 무증상이었으나 2, 3일 뒤에 다시 증상을 발현하게 되는, 즉 프리심토마틱, 증상 발현 전 감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또는 전 세계적인 확산을 불러일으킨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증상 발현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기 전인 초기에 코로나19의 3대 증상으로 고열, 호흡곤란, 인후통이 널리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안 등이 NEJM 2020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입원 당시에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여주는 경우는 21.7%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19의 3대 증상 중에 두 번째였던 인후통을 보여주는 경우는 13.9%, 그리고 마지막 3대 증상인 호흡곤란을 보여주는 경우는 18.7%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증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벼운 증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는 증상을 통해서 선별하기가 매우 힘든 질환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하고는 다르게 감염 초기부터 대량의 바이러스를 상기들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상기들을 통해서 배출된 바이러스는 조그마한 침방울인 드랍릿,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폭발적인 전파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는 매우 막기 힘든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증상, 무증상 전파, 그 다음에 증상 발현자라 하더라도 감기와 구분이 어려운 아주 가벼운 증상, 그리고 감염 초기부터 대량의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의 배출과 같은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증상을 통해 코로나19를 선별하기는 매우 어렵고,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었을 때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대규모로 선별을 하는 방법만이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코로나19의 관리를 위한 세 가지의 축, 즉 다이그노스틱 테스팅, 아이솔레이션 앤 트리트먼트, 트래킹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나오게 되었고, 이 세 가지의 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지만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환자가 나오면 그 환자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고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진자의 주변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직접 밀접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고, 이렇게 밀접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대량의 진단검사로 이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정확한 대규모 진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진단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빨리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정확한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검사 결과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법은 당연히 정확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원검사법과 항체검사법은 신속진단키트라는 형태로 빠른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두 가지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분자진단법에서 매우 낮습니다. 특히 항원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진단법에 비해서 50에서 70%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 3명당 1명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축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된 사람을 찾아 코로나19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그러한 정책은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원검사법은 현재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체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검사법의 민감도는 증상 발현 후 14일에서 21일이 지나면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코로나19의 감염이 주로 감염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가 완치되어 가는 시점에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게 되는 항체검사법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진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항체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지나간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자진단법이 되겠고 분자진단법은 95%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며 무증상 감염도 감염 초기부터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자진단법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코로나19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진단 시스템을 보조할 수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질관리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통계 및 결과관리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법을 만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진단법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질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관리는 대부분 검사실 수준에서 내부 정도 관리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에서 각각의 검사실이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표준 물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우리나라 K방역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한 것도 역시 정확한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검사 통계 및 결과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자 수준에서의 의료 행위이지만 검사를 얼마나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발생 양상과 그다음에 검사의 사용 규모 그리고 이에 따른 검사 시스템의 확장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국가적인 검사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도관리 물질이라던가 또는 진단 키트, 그 다음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10% 정도가 존재를 하게 되고 민간 의료기관의 90%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집단 감염에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의료 역량까지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의 의료 시스템과 질병관리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민간의 의료 역량과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의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취합이 되게 되고 온라인으로 취합된 데이터는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국적인 검사 현황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검사 여력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데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분자진단 검사를 시행을 할 때에는 항상 대상 병원체의 변이에 의한 위음성 또는 분자진단 시약의 오류에 의한 위음성이나 위양성 등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급작스러운 변화가 관찰되었을 때는 해당 시약 또는 기관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검사 현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의 관리와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진단검사 결과의 정기 검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